안구건조증은 두 가지가 부족해서인데요. 하나는 물, 그리고 하나는 입니다. 렌즈는 우리 눈의 눈물을 뺏어가는 물질인 거죠. 그럴 바에는 저는 수술하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렌즈는 정말 치명타예요. 렌즈는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한테 알레르기도 일으켜서 계속 눈곱이 나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인공눈물 넣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인공눈물은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요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안구건조증은 두 가지가 부족해서인데요. 하나는 물, 그리고 하나는 기름입니다. 근데 눈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물, 기름, 점액 세 가지 층이 다 골고루 잘 있어야지 건강한 눈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부족하면은 눈물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눈물 자체가 줄어서도 문제고 기름 자체가 줄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줄어드는 거를 수성층 결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름이 줄어드는 거를 증발형 안구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원인을 파악해서, 근데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을 파악해서 두 가지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물이 부족한 경우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수분이 부족한 경우와 유분이 부족한 경우 같은 피부적인 질환과 비슷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원인이고, 수성층이 부족한 경우에는 나이도 굉장히 크고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완경 이후의 여성분들도 많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그런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눈물이 90%까지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요. 눈 수술을 받으신 라식 라섹 아니면 뭐 스마일 수술이나 안내렌즈 삽입술, 백내장 수술 등 그런 눈 수술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냥 선천적으로 눈물이 좀 부족하신 분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그리고 눈물을 좀 줄어들게 만드는 약들, 우울증 약이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그 알레르기 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눈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름이 줄어드는 것은 기름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름샘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건데요. 기름샘은 마이봄샘이라고 해서 눈꺼풀의 위아래 3, 40개 정도의 기름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막혀서 이렇게 쭉 짜면 정말 치약처럼 쭉 나오는데, 치약처럼 나오는 것은 아예 안 나온다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는 기름이 쫙 하고 정말 식용유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버터처럼 굳어져 있으면 제가 깜빡일 때 이렇게 딱 눈을 짜주는 힘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눈물막이 기름칠이 안 돼 있으니까 눈도 좀 반짝반짝하지 않고 퀭해 보이기도 하고요. 눈물이 쉽게 메마릅니다. 기름칠이 돼 있으면은 잘 안 메마르거든요. 공기 중에 잘 증발이 안 돼요. 그런데 기름칠이 없으면 증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증발형 안구건조증이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에 그 분류가 처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서서히 알려지게 되면서, 그래서 뭐 IPL 치료라든지 눈꺼풀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구건조증 치료로 나오게 되었고, 실제 통계적으로는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눈꺼풀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70%까지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어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인공눈물 넣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인공눈물이 효과가 없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인공눈물은 어떤 거냐면요, 정말 그냥 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은 물, 기름, 점액 세 가지고, 게다가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성장인자, 재생하는 것, 항균, 항염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인공눈물은 그냥 물이에요. 우리 얼굴에 건조하다고 그냥 물 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축축해질까요? 미스트 막 뿌리면은 축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로션도 바르고 영양크림도 발라야 되고, 그렇게 해도 건조하지 않으니까 속건조를 챙겨야 된다고 뭐 물도 많이 드시고, 아예 뭐 정말 체질을 바꾸시는 분도 있고 하시잖아요. 똑같이 눈물약을 넣는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약은 그 약 한 방울이 우리 눈에 눈물을 30분 정도 나오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약은 정말 응급처치로 내가 눈물이 너무 없을 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30분 효과가 있으면 하루가 12시간이 깨어있다 그러면 24번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24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인공눈물을 정말 달고 살아도 그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구건조증은 눈물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상태구나라고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의외로 모르는 인공 눈물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그래서 인공눈물은 정말 응급처치로 30분간의 눈물을 보충해준다는 느낌 정도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조증을 이 인공눈물 하나만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실망하실 거고 치료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치료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인공눈물은 사실은 무해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병에들은 인공눈물을 많이 썼는데, 그거는 방부제가 있어서 많이 쓰면 오히려 각막에 해가 된다고 해서 하루에 4번으로 제한을 했고, 그 뒤에 나온 일회용 인공눈물이 그래서 훨씬 더 지금 병에들
들은 것보다 정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회용 인공 눈물은 방부제도 없고 그냥 물이기 때문에 아주 무해한 그냥 눈물약이에요. 근데 이게 인공 눈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눈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인공 눈물이 아예 원래 좋은 눈물을 씻겨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이 인공 눈물 자체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그 인공 눈물 그 미세 플라스틱 이슈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생기는 이유이지 인공 눈물 자체의 성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공 눈물이라고 하고 넣고 있는 안약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충혈 억제제를 넣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뭐 스테로이드가 섞인 그런 인공 눈물이라고 생각하고 넣고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인공 눈물이 아니고 더 위험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충혈 억제제는 정말 약국에서 눈 충혈돼서 빨갛게 됐을 때 양구건조증을 갑자기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받아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넣고 나면 시원하고 그리고 또 충혈도 확 좋아지니까 왠지 좋아진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선 계속 쓰면 약화가 떨어집니다. 내성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고 반대로 내성도 심하게 생길 뿐더러 끊는 순간 갑자기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약간 독 같은 약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뭔가 성분이 있는 안약을 쓰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력이 좋아도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나요? 시력은 각막과 수정체와 망막이 다 건강해야지 좋은 시력이 나오는데요. 안구건조증은 그 눈알의 문제가 아니고 눈알의 윤활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또 시력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다고 해서 안구건조증이 없다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에 로션을 발라놓은 것처럼 좀 뿌옇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김이 서린 것처럼 눈물막이 매끈하지 않고 자꾸 깨지면 거기 깨진 부위로 빛이 막 퍼지면서 상이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아서 안구건조증이 심했을 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 시력이 너무 좋다고 해서 안구건조증이 없다는 아니고 눈이 너무 좋으신데도 늘 눈이 피곤하고 뻐근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뻑뻑하고 심지어 너무 통증이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굉장히 아픈 통증이 확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안구건조증 증상이니까 시력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안구건조증은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돼 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간단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또 효과가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히터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지 않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안구건조증 가이드라인에 있거든요. 이 안구건조증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몇 박 며칠을 숙박을 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부는 곳에 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시거나 그런 바람이 많이 느껴지는 환경에 있게 된다면 꼭 고글을 써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든 안 하든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뭔가에 집중하는 컴퓨터에 집중하는 업무적인 거를 많이 해야 될 때 우리가 생각보다 눈 깜빡임이 확 줄어요. 우리가 눈싸움 할 때 눈이 아프거든요. 눈을 뜨고 있을 때 감지 않는 시간이 10초가 지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보면은 그때 눈을 잘 안 감습니다. 감는 순간 그 순간의 장면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자막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생각보다 눈을 안 감아요. 그때 건조증이 굉장히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날 굉장히 눈이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해야 될 작업을 해야 될 때만 우리가 한 방울에 30분 효과 있다는 인공 눈물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 쉬시고 눈을 감고 좀 편안하게 계시거나 아니면 눈을 누르는 것도 살짝 비비는 게 아니라 눌러서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의 기름이 조금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시다가 먼 산을 보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먼 산 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옆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없는 경우에는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경우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먼 산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그냥 눈 감는 거거든요. 눈을 감으면 갑자기 동공도 커지고 편안하게 내가 초점을 잡아주려는 근육도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눈을 좀 감고 한 10에서 2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것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 마이봄샘 폐쇄라고 해서 기름샘 막히는 걸 또 예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수하실 때 눈썹 있는데도 마치 화장을 지운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화장하신 여성분들은 눈꺼풀이 좀 깨끗한데 안 하시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눈꺼풀에 각질이 많이 껴있어서 마이봄샘 폐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기름이 안 나오니까 건조증이 그것 때문에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버터를 상온에 내놓고 1분, 2분 만에 아니면 5분 만에 녹지 않는 것처럼 눈꺼풀에 있는 딱딱한 기름샘이 바로 녹진 않으니까 42도에 15분 이상 하는 그런 찜질을 하셔야 되고요. 물수건은 5분 만에 다 식어버리고, 그래서 따뜻한 찜질을 오래 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마스크팩 같은 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눈꺼풀 마이봄샘이 심각하게 막히신 분도 정말 이거를 계속하면 좋아지시긴 하거든요. 마이봄샘은 쉽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두세 번 아니면 10번 해도 좋아지지 않고요. 제 경험상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마이봄샘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눈꺼풀을 이제 다 녹인 다음에 기름을 다 배출해주는, 묵은 기름을 쫙 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1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10번을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10번을 오셔야 되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에게 눈 마사지기를 쿠팡에다 검색을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굉장히 그렇게 비싸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3개월을 꾸준히 하시면 좋아진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눈꺼풀 막힌 거를, 기름샘 막힌 거를 치료하기가 쉽진 않지만 치료를 하면 굉장히 눈이 편안해지고, 한 번 치료해서 맑은 기름으로 모든 기름샘이 막힌 게 다 뚫리면 그 다음에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안구 건조증에 좋은 제품이 있나요? 제품은 우선 간단하게 1단계는 인공 눈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건조하지 않다, 그냥 내가 잠을 잘 못 잔 날만 건조하거나 많이 업무량이 많았을 때만 건조하시다 그러면 그때만 인공 눈물 넣으시라고, 기본적인 첫 번째 치료는 인공 눈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 안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치료제 안약은 요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증을 줄여주는 사이클로스포린 계열, 레스타시스부터 그 제네릭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제품을 쓰는 것과, 또 하나는 눈에 있는 점액을 늘려서, 우리가 눈물이 물, 기름, 점액인데 점액을 늘리는, 마치 위 점막 보호를 하듯이 눈도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점액을 늘려주는 약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디쿠아스부터 요즘은 더 많은 제네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눈물 연고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이 약간의 이제 겔처럼 들어있어서 조금 끈적거리는, 우리 마치 얼굴에 미스트만 뿌리는 게 아니라 스킨로션에 로션 그런 것들을 바르는 것처럼 눈에다 바르는 건데, 이거는 낮에 바르면은 아무래도 시력이 좀 뿌옇게 보이니까 밤에 바르시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하시면 낮에도 바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 건조증이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봄샘 치료 때문에 눈꺼풀 각질을 닦아내는 세정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정제는 뭐 블레파졸부터 데모덱스를 제거하는 오큐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킨 솜에 묻혀서 눈꺼풀 닦아내는 그런 제품을 하나 개인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티트리 오일입니다. 우리 눈꺼풀에 있는 진드기가 살고 있는 게 마이봄샘을 막는 아주 큰 또 원인이기 때문에 진드기를 제거하는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는 성분의 눈 세정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눈꺼풀 기름에 효과가 있다는 오메가3인데요. 이거는 오메가3가 염증도 줄여주고 눈꺼풀 기름 성분도 좀 맑게 나오게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렌즈를 끼는 것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행위인가요? 렌즈는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은 사실 렌즈를 끼면서 건조증을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렌즈는 계속 물을 흡수해요. 가뜩이나 내 눈물이 적은데 계속 물을 흡수해야지 말랑말랑함을 유지하고, 간혹 렌즈 빼다가 렌즈가 잘 안 나오고 딱 달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눈물이 너무 없어서 완전히 경화된 상태예요. 렌즈 빼고 그냥 우리 상온에 두면요 10분 만에 완전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머금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눈의 눈물을 뺏어가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런
그런데 이 렌즈를 끼고 건조하다? 그러시면은 차라리 저는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건조증이 심해지면 내가 불편한 뿐이 아니라 안구의 충혈이 정말 만성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의 흰자가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데 빨개지고 이게 나중엔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전 수술하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렌즈는 정말 건조증의 치명타예요. 렌즈는 건조증만 치명타가 아니라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한테 알레르기도 일으켜서 계속 눈곱이 나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렌즈를 중단하고 수술을 하시면 수술 자체도 건조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건조증이 렌즈 때문에 있는데 더 건조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본 환자분들의 100이면 100 렌즈 낀 것보다는 건조증이 덜합니다. 라식 라섹 수술한 게 렌즈 낀 것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리고 충혈도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알레르기도 좋아지시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은 그냥 렌즈를 더 이상 끼지 말고 차라리 수술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나는 렌즈를 포기할 수 없다. 난 서클렌즈 꼭 껴야 되겠다. 심지어 수술했는데도 서클렌즈 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라식 라섹 수술하고 서클렌즈 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끼고 싶은데 건조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시면 저는 이제 눈물약으로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눈물을 촉촉하게 확 만들어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게 누전폐쇄술이거든요. 그 누전폐쇄술은 위아래 다 막아놓으면 1년 중에 반년 정도는 6개월은 굉장히 눈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6개월이 일시적이지만 6개월은 굉장히 또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억지로 눈물을 좀 늘려가면서 렌즈를 끼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건조증을 치료하고 싶으면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라고 하는데 2리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2리터를 500ml를 4번이나 마셔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게 두 번째는 잠을 잘 자라는데 환자분들에게 제가 잠 잘 주무세요 이렇게 7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안구건조증 치료를 누전폐쇄술이나 마이봄샘 관리를 하는 게 이런 생활습관 치료보다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비타민 A가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나서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간혹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A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서만 그런 섭취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안구건조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삶의 질이 떨어지시고 그런데 안과 가면 안약만 주고 별다른 치료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뭐 찾아보니까 눈꺼풀 좀 짜야 되고 눈꺼풀 깨끗이 씻어라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씻어도 여전히 굉장히 뻑뻑하고 아프고 눈에 통증이 심해서 책도 못 읽겠고 일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이면 안과에 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치료만 받으셔도 확 바로 좋아집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오늘 여기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공 눈물로도 잘 안 되고 생활 습관으로도 안 되는 분들이라면 꼭 안과에 오셔서 딱 한 번의 치료로 굉장히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치료는 티포스라고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그 가이드라인에도 떡하니 나와 있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누전폐쇄술입니다. 누전폐쇄술은 눈물이 내려가는 하수구가 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위아래 조그만한 구멍이 있거든요. 그 하수구를 그냥 막는 거예요. 막는 거는 녹는 실, 그냥 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섬유에 쓰는 그런 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체에 쓰는 꼬맬 때 쓰는 실은 굉장히 딱딱한 철사 같은 실이거든요. 그런 철사 같은 실을 살짝 조그맣게 잘라서 여기에 살짝 마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녹는 실은 6개월 동안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몸에 분해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시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순한 시술이죠. 우리가 세면대에 그냥 그 마개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나는 거죠. 안구건조증에서 어떠한 안약보다도 내 눈물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내 눈물은 항균, 항염작용에 재생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내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의 눈물을 그렁그렁하게 해주면 이건 진짜 한 번만에 위아래 막는 거를 한꺼번에 하시면 눈물띠가 정말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눈도 굉장히 촉촉해지고 아침에 늘 빡빡해서 뜰 때마다 눈이 아팠던 분들 바로 그 증상이 없어지세요. 두 번째는 마이봄샘의 묵은 기름을 한꺼번에 쫙 빼주는 치료예요. 우리가 아무리 딱딱한 기름이 막혀 있어도 다 녹아요. 따뜻한 찜질을 하면 아무리 딱딱한 버터도 다 녹아서 흐물흐물 없어져서 물이 되는 것처럼 다 녹습니다. 그래서 찜질을 최대한 15분 이상 하고 저희는 이제 20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 녹인 다음에 그걸 일일이 다 짭니다. 그래서 묵은 기름을 한번 쫙 배출해주면 맑은 기름이 나와서 기름만 잘 나와도 건조증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눈물과 기름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나오게 만들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데 30분이면 끝나서 이 치료 받으시면 정말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까운 안과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누전 폐쇄술과 마이범샘 치료를 하는 안과가 있다면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정말 안구건조증 굉장히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현대인의 눈 피로의 원인 위험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눈 피로의 원인은 위험한 습관은 우리 너무 장기간 동안 핸드폰 보는 거죠. 너무나도 피로하게 느껴지고 밝은 빛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또 눈 깜빡임도 줄고 가까운 근거리를 보니까 눈에 있는 구조물이나 근육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을 좀 감으시고 쉬었다가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요즘은 기본이 그냥 누워서 1시간 이상, 1시간은 짧죠. 2시간, 3시간 동안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마 그러고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굉장히 필요하죠.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음식이 없을까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면은 핸드폰을 줄이는 것보다 먹는 걸로 좀 그거를 보완하는 게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먹는 게 좋겠죠. 우리가 가까운 걸 많이 보고 눈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피로를 확 풀어주는 음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우리 눈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눈에 있는 구조물들을 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항산화 물질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녹내장의 리스크도 좀 더 줄여주고 블루베리 자체가 항산화를 하니까 백내장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것은 정말 많은 연구들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블루베리와 비슷한 것이 아사이베리, 베리류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또 블루베리와 비슷한 고지베리라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에만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구기자거든요. 구기자도 열매가 빨개요. 그 열매 자체를 먹지 못하지만 차로 우리가 많이 고소해서 달여 먹잖아요. 구기자 차도 굉장히 우리 눈을 편안하게 만드는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류 그리고 블루베리를 뭐 얼려서 먹거나 아니면 갈아서 먹거나 이시발만 먹어도 효과가 있고 구기자차도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면은 굉장히 많은 항산화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 피로 해소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문헌에는 멀리 보라고 되어 있는데 멀리 보는 거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다 그 좁은 공간에 실내 공간에 있으니까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눈을 10초라도 아니면 20초라도 중간중간 뭔가를 보시다가 감으시는 거 굉장히 눈의 피로가 많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보시다가 지금도 유튜브 보시다가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좋은데 저를 굳이 안 보고 들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거나 아니면 크게 좀 꽉 감아주는 것도 굉장히 눈에 도움이 돼요. 꽉 감아준다 그러면 그때 기름이 쫙 나오면서 눈의 피로도가 조금 더 풀립니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눈을 쉬게 하는 방법이에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다 눈도 같이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사실 치료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좀 눈을 최대한 많이 붙이시고 불면증을 좀 치료하시면 눈도 같이 건조증과 피로도가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따뜻한 찜질인데요. 따뜻한 찜질은 제대로 하셔야 돼서 저는 가능한 한 눈 마사지기를 그냥 하나 구매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괜찮은 눈 마사지기를 요즘은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그 눈 마사지기에서 마사지 기능은 저는 그냥 빼고 따뜻한 찜질만, 온열 찜질만 하루에 15분 정도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눈의 피로도가 풀리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눈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 바로 되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 당근입니다. 당근 많이 먹으면 야맹증이 좀 좋아진다 그래서 예전에 1900년도에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당근을 너무 많이 먹은 병사들이 밤에 너무 잘 보여서 그 전투를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영양 섭취가 잘 돼 있어서 비타민 A 또는 베타카로틴, 당근에 많은 그 영양소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당근은 20개씩 먹고 나 눈 좋아져야지 하시는 분들에게 차라리 블루베리 20알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루테인을 좀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당근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리 몸에 눈에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음식입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에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저는 눈에 추천하는 영양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유명한 루테인. 루테인은 우리 망막의 색소입니다. 눈 안에 망막이 있거든요. 망막은 가장 중요한 눈의 신경이에요. 필름 같은 거죠. 카메라에서 필름이 망가지면은 아무리 뭐 다른 거가 다 잘 돼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필름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우리 뇌로 가서 인지를 하는 건데요.
필름이 정말 망가지면,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수술로도 안 돼요. 백내장 수술로 인공수정체로 수정체를 대체하지만 망막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망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받는데 그 손상을 막아주는 마치 선글라스 역할하는 색소가 있어요. 방패막 같은 거죠. 그 색소가 바로 루테인입니다. 뭐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이게 다 비슷한 색소, 아스타잔틴 이게 다 색소예요. 그래서 뭐 지아잔틴은 황반 자체이고 루테인은 그 주변의 망막이고 해서 뭐 지아잔틴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아잔틴, 루테인, 뭐 아스타잔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색소거든요. 그거를 많이 드시면 마치 손발이 노래지듯이 망막이 진짜 확 노래지는 게 진해집니다. 망막 색소가 진짜 진해진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루테인은 녹즙 에 많이 있거든요. 녹즙을 굉장히 과하게 20년간 드신 분이 망막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진했다는 논문도 있을 정도인데 이걸 루테인을 많이 먹으면 남용한다고 해서 눈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루테인은 꼭 드시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정말 가볍게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고 남용을 해도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크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드시면 우리 눈의 수정체의 노안이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또 좋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글루타치온입니다. 우리 눈에 노안이 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여러분들의 문제인데 노안은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두 가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여러 논문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 세 가지를 챙겨 드시면 눈 건강은 정말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블루베리를 좀 더 가루로 만들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블루베리 자체를 약으로 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우리 눈에 그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녹내장이나 눈의 피로도를 많이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망막이 망가지거나 수정체가 나빠지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대체할 것으로 구기자차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지키고 계신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눈 건강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영양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C, 글루타치온은 꼭 챙겨 먹는 편입니다. 오메가3도 드시면 좋지만 그건 이제 건조증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 네 가지가 정말 시력과 결부된 아주 중요한 영양제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눈의 노화도 온몸의 노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행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당 음료를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뭐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좀 안 하는 게 좋고 사실 비만도 좀 가능한 한 예방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뭔가를 안 하는 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만으로 가지 않고 저속노화 쪽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그게 눈의 노화도 직결이 되는 행동이고요. 세 번째는 눈 절대 만지지 않기예요. 저는 세안할 때 빼고는 눈을 아예 만지지 않습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도 노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서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외선 피하기인데요. 예전에는 막 햇볕을 그대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절대 햇볕을 바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백내장도 심해지고 망막에도 좋지 않거든요. 햇볕을 2분간 바라봤다가 망막이 타버리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햇볕을 피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햇볕은 자외선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뭐 사실 이런 밝은 빛이라든지 핸드폰 빛이라든지 이런 거는 망막이나 아직 수정체에 이상을 준다는 보고는 증명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을 해야 되냐 안 되냐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블루라이트가 안구에 해가 된다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그런 성명을 냈을 정도로 그거에 대한 논란은 지금 아직까지도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하지만 자외선은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피부나 다른 노화에 좋지 않은 것처럼 눈에도 자외선은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모자만 쓰고 다니셔도 50% 차단이 되고 선글라스 끼시면 90% 차단이 되니까 아주 맑은 날에 햇볕을 바라보는 행동을 좀 줄이시고 야외 활동이 잦아진다면 모자나 선글라스 챙기시면 눈의 건강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궁금하신 거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것들만 모아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많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과 언니라고 치면 제가 이제 6만 유튜버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댓글도 제가 직접 다 답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 눈에 어떤 예방책이나 치료가 어떤 게 필요한지 자문만 구하시러 오셔도 좋으니까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셔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궁금하셨던 것이 더 궁금하시다면 질문 리스트 같은 거 적어 오셔서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쉽게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저희가 9호선 신논현역에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는 힐링안과라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많은 전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도 오신 분들이 눈 검사를 하시고 내 눈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런 게 이제 다른 안과에서는 그냥 치료 위주라면 저는 예방이나 지금 눈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각각에 맞는 관리 방법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오셔서 이 방송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진료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